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요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 MBC 라디오에 황우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 요즘 계속 출석 소환. 라디오에 소환되셔서. 네, 갱년기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윤선은 갱년기.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를 했는데 그거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일어나서 허리 굽혀 사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국회에 앉아있던 분이에요. 정치 철학을 굽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정치 철학이에요? 어떻게 이거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부터? 아니요. 네. 정치 철학이라는 건 신념과 어떤 소신으로 이루어진 거지 특정 인을 엄호하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정치 신념이라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완전히 한계예요. 국민분들이 진짜 똑똑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계속 사실 노동부 장관 되기 전에 얼마나 정치권 밖에서 있었습니까? 그때 했던 게 정강훈 목사 예배 가고 집회 가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됐습니까? 사실 꽃꽃문수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 현상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사과하라. 이 부분 국민들께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도층이 눈길이라도 줄 거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제가 동아일보 칼럼에서 봤더니 이 심층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탄핵은 했어야 됐다. 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란 건 없다라고 다수가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 코어 지지층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버리는 순간 본인들 권력이 눈앞에 이익이 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 철학입니까? 이건 국민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없고 우리는 당리당략에 앞으로의 당권에 앞으로의 지방선거 공천에 거기에만 눈길이 간다면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이 말이 이해돼요. 그 키워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네. 근데 저는 황우여 지금 이 정치인이 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또 선관위원장도 하고 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맡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은 황우여 같은 정치인이 은퇴한 지 10년 됐는데 다시 와서 활약을 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탄핵 반대가 소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 없다. 그럼 탄핵 반대는 소신이다. 그럼 반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내란은 소신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 반대니까. 그러네. 예. 내란이 소신인 사람이 대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내란 대통령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란 대통령, 내란 제가 어머. 아까 사법부도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얘기했는데 예. 내란 후보를 내는 내란 정당이에요 정말로 명실공히. 이미 그렇죠. 아니 지금 황우여 위원장 말을 그대로 제가 한 마디만 바꿔서 해석하면은 탄핵 반대가 소신이다. 그럼 내란이 소신이다. 근데 후보가 됐다. 그럼 내란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윤석열의 내란도 국민이 막았지 황우여 위원장이 나와서 막았습니까? 좀 가만히 계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꾸 망동하잖아요. 진짜 국민들한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어휴, 세다. 국민들이요. 정말 이런 정치인들 정말 정치인들에게 죽음이 뭡니까? 퇴출이에요. 정치적 사망. 정치 생명을 퇴출시켜요. 정말 국민들한테 까불면요 국민들이 응답을 합니다. 네. 저는 경고망동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경고망동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진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압. 저 내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지금 노욕이라고 했잖아요. 더 센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라 자제 중입니다. 네. 노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채널A 보도가 나왔는데요. 딴짓하면 결단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이 부글부글한데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문수, 한덕수하고 단일화 지체 없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거 딴짓하면 결단한다. 움직이면 쏜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재원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비서실장 할 겁니다. 맞아요. 비서실장, 예,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김문수 자강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 없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지금 났죠. 네, 예. 권력 앞에 탐욕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후보는 이게 그게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나오는지 정말 국민들이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3억 원 기탁금 내고 국민의힘에서 모멸감을 얻고 뭐 정가가 많네 적네 뭐 자범이네 아니네 한동훈한테 모멸감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루 만에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좀 쉬고 좀 그러니까 하자. 숨 좀 돌리겠다고 하는데 숨이요 2번 돌리면요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에서 익명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5월 7일이 지금 공보물 발주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니까 그 전엔 해야 돼. 막 이런 네. 목소리가 한 축에 있고 예. 아니야 5월 11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 후보 예. 등록일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여유만만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월 25일까지는 우리는 가능하다. 그때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가는 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러면 이게 관람자로서 보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 당연하지만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룰 세팅 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꽃가마만 타겠다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주도권을 쥐고 그냥 선뜻 내놓을까요? 아니요, 본인한테 유리한 룰 세팅을 하든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누가 되게 할까요? 자기가 되게 하겠죠. 그리고 25일 운운할 때 버티면 그럼 누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후보 당의 지원 없이 대선 치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선출직을 정말 동네 반장도 안 해보셨던 분이 네. 항상 픽돼가지고 그 이력만 있으신 분이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김문수. 예.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무 우선권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의 후보니까 당의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의 정무 감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가 핵심이냐? 김재원 비서실장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제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면 이게 또 동접자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을 수가 있는데 재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 김문수 후보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줘야 돼.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물어봤잖아요. 밸런스 네, 게임 때. 예. 그 청년 MC가 예. 뭐 하경 씨인가 뭐 그 MC 분이 네.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한동훈 후보는 바퀴벌레를 선택했죠. 이철호 지사는 바퀴를 몰랐어. 선택했습니다.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네. 나경원 후보는 바퀴를 들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고 네. 홍준표 후보는 아예 선택을 안 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줘야 돼. 근데 이분들은 바퀴벌레를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생존력이 좋거든요. 이 생존력, 지구의 어떤 멸망이 와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 그 거대한 생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김재원의 욕망, 김문수의 생존력, 전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끝까지 간다. 네. 골치 아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골치 아프다. 바퀴냐 바퀴벌레나 물어보세요. 단톡방에서. 그 밸런스 게임처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단일화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막판까지 갈 때 과연 누구의 승리로 귀착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날렸어요. 당이 날 버렸다.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인생 산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정치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분이 이번 대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원래 말도 자주 바꾸는 분위기도 하고요. 해서 다음 선거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덤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정계 은퇴라고 아직은 섣불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홍준표는 홍준표다운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 또 끝없는 욕망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려고 시도는 하겠으나 전 그게 국민들에게 이제 먹힐 일 없다. 이제 홍준표의 시대는 가버렸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분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고 과거에 어디 총선에서 떨어졌을 땐가 했었고 지금은 단순히 그러니까 정치의 여정이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탈당까지 불렀을 땐 당에 대한 서운함이 엄청 강력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게 정말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그 설전과 토론의 과정에서 느꼈을 그 모멸감이 또 한 축에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은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덕수 대행을 옆에 세우고서 그걸 상수로 두고 이불이그를 펼칩니까? 그러니까요. 여당이었는데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대선 주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번 출마했었던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한 번은 본선까지 갔었던 거고. 네.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뭐 오세훈 시장도 같은 뭐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은 내가 몸담을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복당을 얼마나 또 어렵게 했어요. 구설에 오르면서 명태균 씨 끼고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만나면서 근데 그 당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으니까 본인의 정치 생이 다시 펼쳐질지 이막이 삼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찌됐든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1호 당원이라는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조치 먼저 하고 아직도 안 했잖아요. 아직도 네, 안 하고 아직도 있잖아요. 못했죠, 그리고 뭐. 네.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라는 사람 자기한테 맡겨진 공정선거 관리라는 어떤 최소한의 임무도 박차고 선수로 뛰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